네, 1시 30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수능일입니다. 목요일입니다. 1시간 늦게 개장을 했고요. 오후 4시까지 장이 열리게 됩니다. 일단은 글쎄요, 이 관심들이 다 수능 쪽에 가서 그런가요? 시장이 조금 약한데 낙폭을 좀 줄여옵니다. 한 자릿수로 지금 낙폭을 좀 좁혀왔습니다. 예, 시장이 휴진단하겠습니다. 양태현 대표께서 오늘은 이제 주식형 펀드 수익률이 격차가 크다.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네요. 예. 주식형 펀드 간의 수익률 격차 굉장히 큽니다. 뭐 하늘과 땅 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도 뭐 과언은 아니다를 정도거든요. 최고 수익률하고 최저 수익률 격차가 무려 49.2%나 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국내 주식형 펀드 수익률이 어떻게 나고 있는지 그 분포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준비된 자료 한번 보시죠. 자, 국내 주식형 펀드 수익률 분포입니다. 연초 대비해가지고 올해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연초 대비해서 30% 이상 나온 펀드는 4개밖에 되질 않습니다. 총 1045개 중에 보시게 되면 비중 0.4%. 정말 펀드로 수익이 많이 나는 케이스 거의 없지요. 20에서 30% 미만도 10개밖에 되질 않습니다. 1%. 그러니까 100개 중에 정말 잘 골라야 1% 정도. 그리고 10에서 20% 정도 나온 게 90개. 그래서 8.6%. 최소한 10% 이상은요. 10개 펀드 중에 딱 하나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10% 이상, 플러스 10% 이상의 수익률을 낸 펀드 자체가 보시는 것처럼 뭐 객관적인 자료니까요. 정말 주식보다 고르기 더 힘들다라는 거를 보실 거예요. 자, 그리고 5%에서 10% 미만이 이제 한 20%가량 됩니다. 그쵸? 이 5% 이상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는 총 통합하면은 10개 중에 약 한 3개 정도, 30% 확률밖에 되질 않는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고르기가 힘든다는 얘기죠. 그리고 0에서 5%가 지금 45%, 한 반수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통합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잘못 골랐을 경우에 두 개 중에 하나 정도는 뭐 한 5% 정도 수익률, 0에서 5%, 소위 말해 플러스 수익률은 낮다는 얘기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마이너스 5%, 0% 미만이니까는 손실 난 이 펀드, 그러니까 손실의 격차 5%까지 손실 났던 부분이 21%가량 무지하게 많죠. 그리고 마이너스 5% 이상 손실 난 게 무려 3.3%씩이나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면은 올해, 그쵸? 2012년 마감 지수가 1997포인트였고 올 1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2039포인트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약 2% 정도의 종합주가지수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데도 마이너스 수익률이 이 정도로 많이 나고 있다는 거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근데 이제 펀드 자금에 대한 부분도 이탈이 굉장히 가속화됐다라는 부분은 아시죠? 뭐 오늘 45일 만에 이탈 마감이 되는 부분이냐라는 얘기가 나오곤 있는데 특히나 8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코스피 지수가 그 단기간에 1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상승을 했다는 거는 펀드들의 수익률도 갑자기 빨리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었는데, 안타까운 게 이런 구간에는 수익률, 손실을 줄이는 부분이나 수익을 구가하는 전략으로 보유 전략이 나왔어야 되는데, 지수가 상승하는, 급격하게 상승하는 8월 22일부터 10월 25일 약 2달간 오히려 주식형 펀드 자금이 8조 2,700억 원씩이나 감소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대부분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손실이 너무 많았었던 마음고생을 많이 한 펀드에서 대충 어느 정도 손실 이 정도면 내가 감수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자금과 손실이 이제 복구해서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플러스로 전환되는 게 아니고 0%로 본전 수준에 온 자금들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뭐 80, 90% 이상이다라고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규모 면에서도 100억 이상 자금이 증가한 부분, 지수가 이제 좋으니까 자금이 증가한 부분은 약 37개밖에 되지 않았고요. 100억 이상 감소한 자금 감소 펀드가 약 123개, 그리고 오히려 1000억 원 이상 감소한 펀드가 무려 26개, 26개나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안 좋았다. 그리고 수익률 격차가, 분포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는 알려드리겠고요. 그러면 어떤 정말 펀드들이 우리 투자자들의,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었는지 수익률 상위
펀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뻐서 소개해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펀드들을 갖고 계신 분들 기쁘시겠죠? 이쁘시기도 하겠고요. 자, 첫 번째 1등이 IBK 중소형 코리아가 플러스 40.47%로 우리 투자자들을 기쁘게 만들어 드렸고요. 두 번째가 현대 인베스트먼트 로우 프라이스, 낮은 가격의 펀드, 이런 저가 펀드, 저가치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지요. 이런 부분이 26.43%로 2위이고요. 3위가 한국밸류 10년 투자 100세 행복이라는 펀드가 있습니다. 21%, 100세뿐만 아니고 지금도 행복하게 만드는 펀드인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네 번째가 고배당 펀드, 배당주에 관련돼서 제가 누차 언급을 드리고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신형 밸류 고배당 펀드가 19.25%, 이렇게 시장 대비해서 월등한 펀드로 인해 가지고 기쁘게 해드린 펀드들이 이런 펀드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이런 펀드들의 수가 많았으면 좋겠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런 펀드들은 단 1%밖에 되질 않는다라는 겁니다. 100개 중에 이 한 개를 고를 확률이 과연 그럴 바에는 주식 하나를 골라가지고 이 주식들이 소위 말해 40%, 20% 이상 수익률 내는 게 오히려 더 확률적으로 본다 그러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주식을 고르는 안목도 있어야 되지만 펀드를 고르는 안목 또한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펀드 매니저의 기본적인 자질이나 능력에 대한 부분도 높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펀드 매니저의 능력보다는 투자자들 스스로가 시장을 읽는 능력 자체가 좀 뛰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가 대형주 장세인지 중소형주 장세인지 아니면 배당주에 대한 장세인지 각각 특징에 맞는 장세에 따른 펀드를 고르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그럼 그런 고르는 방법이 뭐냐? 펀드 약관이나 펀드 운용을 보게 되면 어떤 종목들이 편입이 돼 있는지 다 보입니다. 내수주인지, 경기 민감주인지 이런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능력을 미리 갖추시는 게 좋고 그 안에서 종목들에 대한 선택과 동시에 펀드의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 강조를 근데 이제 있습니다. 시황을 따라가서 펀드를 선택하다 보면 이제 결국은 펀드의 어떤 중장기 투자 목적하고 위배되잖아요. 단기적으로 펀드를 쫓아다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제가 보는 부분 자체는 이제 대세 상승이냐, 아니면 이제 상승에 대한 부분을 길게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과연 누가 끌 것이냐. 그러면 이 상승이 소위 말해서 한두 달에서 끝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네. 지수를 끌고 왔었던 부분도 결론적으로 저는 지금도 내수주와 경기 민감주 중에 지금 제가 이따가 시간 봐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지만 내수주보다는 지수가 간다 그러면 경기 민감주가 앞서서 지수를 끌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25%를 차지하고 있는 게 전기전자와 그리고 운송장비, 그러니까 자동차와 조선입니다. 이런 종목들, 대세 상승을 이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는 펀드를 선택하시는 게 맞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펀드 투자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요. 이를테면 올해 1년이 지나고 나서 수익률이 나왔다. 네. 지난해 펀드 수익률이 좋았던 펀드들. 들어가면 다음에 안 좋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그 수익률을 보고 쫓아갈 수가 없는 문제점이 있다. 맞습니다. 네. 좋은 수익률이 나왔었던 펀드들이 대부분 이게 좋았으니까 이게 앞으로도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오히려 자금이 그렇게 몰려버리게 되면은 매니저들도 이 자금에 대한 운용에 대한 부분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희석이 돼 버리는 효과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유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